샘튜브! 점심시간! 나에겐 이 시간대 자체가 일종의 찬스다. 오늘은 제법 시간도 여유롭다. 어디를 탐색해볼까? 강을 가볼까? 옛 선박장. 어디 한번 보자. 잡동사니. 에? 뭐야 이거? 마녀를 추적하다. 오. 이거. 이야! 안 열려! 오케이. 목마 소환일지 1권. 종이박스. 수기. 여기. 아이씨. 그러면 맥심. 아직 시간이 남았다. 강해? 참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부. 아나 맥심. 종이박수. 잡지만 개 많이 나오네. 순교자. 읽고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오, 목마. 응? 있다. 강시 조사 일기. 오, 예이. 하나만 더 탐색하고 싶어. 한 곳만 더. 한 곳만 더. 아이. 저녁을 대강 때우고 숙소로 돌아왔다. 피곤하다. 이제 뭘 해야 하더라. 잠시 멍하니 앉아 생각에 잠겼다. 왠지 바보가 된 기분이다. 그래. 저녁 일과. 저녁엔 여성분들과의 즐거운 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다. 아직 누가 진짜 인간인지 감은 잡히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조금씩 그 여자들과 정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다. 정신 차려라 진짜.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순간 날 믿게 만들기 위해. 자, 그럼 누구에게 가볼까? 가기 전에 약간 좀 사건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피해가지고 가자. 나의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공포에 질려. 오케이. 폐교. 야, 그냥 뭐 첫 번째는 그냥 대놓고 서큐버스인데? 선아리는 그냥 대놓고 서큐버스인데? 그건데? 구령어. 마녀가 구령어를 쓴다. 뭐야, 강시도 훼손이야?
아, 어렵게 해놨네. 근데 이미 서큐버스가 3개나 나와가지고 굳이 서큐버스를 호감도를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응. 공이 3개면 확정이지. 안 돼. 마음을 떼야 돼. 마음을 떼야 돼, 얘들아. 어디 보자. 마녀가 구령어를 쓰고 일단 강시. 얘도 아니야. 구미호도 없앴고 됐다. 그러면은 한세이를 만나거나 강시를 만나거나 일단 얘가 존나 너무 유력해서 얘 빼고 만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만나본 현미나를 한번 만나볼까요? 뱀파이어? 이런 건 필요 없겠지? 안 봐도. 이런 거 안 봐도 필요 없죠? 한번 찐따 만나러 가봐야겠다. 현미나가 정말 전설 속의 그 뱀파이어일까? 지금으로선 아는 게 전혀 없다. 나는 현미나의 방문 앞에 잠시 망설이다가 이윽고 문에 손을 뻗었다. 누구세요? 아기야. 방 안에서 잔뜩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 놀랍도록 인간적인 반응에 나는 맥이 풀려버리는 기분이었다. 저 겁쟁이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날 속이는 괴물일 수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성 PD라고 하는데 그 뉴스트레이스의 프로그램 알아요? 뉴스트레이스요? 그 기상준 아저씨. 유명 연예인이자 메인 MC인 기상준 씨의 그래서 말입니다. 아, 그래서 말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알고 있는 걸 보니 앞으로의 대화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었다. 나는 소녀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잠시 목을 가다듬고 그래서 말입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기상준의 말투를 슬쩍 흉내내 보였다. 평소 나라면 본부장이 시켜도 절대 안 했을 일이지만 효과는 있어 현미나는 모습을 드러냈다. 내 기억보다 더 큰 키에 순간 놀랬지만 어린아이임에도 분명 애뜬 얼굴과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 그 큰 키에 나를 조심스레 관찰하는 소녀에게 난 말없이 내 명함을 건네주었다. 저 잠시 들어와 주시면. 네, 잠시만 실례할게요. 이렇게 막 들이면 안 돼. 방문을 굳게 닫은 현미나는 자기 가슴을 쓸어내리며 방 한쪽에 주저앉았다. 마치 엄청난 모험이라도 한 모양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현미나와 조금 멀찍이 떨어진 곳에 가서 앉았다. 내 쪽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였다. 반가워요, 학생. 이름이 현미나 맞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주인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방에서 잘 안 나온다고 걱정하시던데. 절 걱정하신다고요? 현미나가 공포와 환멸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런 현미나의 분위기에 조금 당황해 말을 잇기가 어려워졌다. 나는 잠시 여관 주인을 떠올렸다. 섬뜩하게 생긴 너저분한 얼굴이 떠올렸다. 아까 못생겼다면서 아주 그냥 개판으로 계속 말하네. 하지만 설마 이 어린 학생이 그런 것들을 알 리는 없을 텐데. 내 이런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미나는 내가 준 명함을 쪼물락거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굉장히 고민하는 눈치다. 그 조심스러운 태도가 답답하긴 했지만 이해 못할 건 아니었다. 처음 본 남자를 갑자기 온전히 믿어줄 거란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 PD님이라고 하셨죠? 네,
뉴스트레이스의 박준성 PD요. 내 대답에 현민아는 다시 한번 우물쭈물거린다. 이래서야 대화가 안 되네. 그 모강그룹 조직폭력 사건 알아요? 그거 제가 보도해서 해결한 건데. 믿음을 주기 위해 내 최대의 자랑거리를 말해본다. 보조 PD였긴 했지만 내 역할이 굉장히 컸던 보도였고 또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현민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말 몰라요? 꽤 큰 사건이었는데 그거. 죄송해요. 제가 그 프로를 자주 보는 건 아니라서. 아니에요. 죄송할 건 없죠. 몰라요. 죄송해요. 내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를 2개를 전부 모른다니. 나는 뻘쭘함에 머리를 북북 긁다가 이내 다시 활기띤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럼 혹시 기억나는 회차 있어요? 그 엽기 강아지 사건? 그거 되게 무서웠어요. 엽기 강아지 사건보도 김 선배의 작품이다. 전국을 아주 뒤집어버린 보도였지. 내가 새파란 신입일 때 김 선배 밑에서 갖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만큼 보람 있긴 했지만 그 사람 까다로운 김 선배를 인정하게 된 것도 다 그때의 기억 덕분이지. 어쨌든 이거라면 대화가 좀 될 것 같다. 그거요. 그거 저도 참여했어요. 그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증언 받아내느라고 엄청 힘들었죠. 그래도 결국 범인이 잡히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대단하세요. 현민아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 경계가 온전히 풀리지는 않은 거겠지. 잠시 말이 없던 현민아는 내 명암이 구겨질 정도로 손에 힘을 꽉 주더니 피디님, 저 제보할 게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세를 잡았다. 늘 겉옷에 넣고 다니던 수첩과 펜을 꺼내 진지한 모습을 하자 현민아는 나에게 좀 더 바짝 다가와 앉는다. 그 진지한 얼굴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나는 귀를 기울였다. 이 마을 뭔가 이상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저도 사실 묘한 말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뭔가 본 거예요? 게 아니라 저 겪었어요. 겪었다? 현민아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면서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 공포의 깊이가 심이 깊어 나는 나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진다. 저 이 마을에 왔는데 갑자기 안개가 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천천히 다가와서 모르겠어요. 이상할 정도로 친절한데 그 눈빛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 그래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깜짝아! 갑자기 바닥에 머리를 찌우면서 피가 날 때까지 찌우면서 용서해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사람들은 다가오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막 달리다가 이 여관에 도착한 거예요. 두서없는 정리가 되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 내용은 분명 섬뜩하다. 미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위협당했고 마을을 벗어나려 했지만 그 안개 때문에 같은 장소를 빙빙 돌 수밖에 없었다. 이걸 직접 겪은 현민아가 어떤 기분일지 감히 상상하기가 힘들다. 잊고 현민아는 거의 경기를 일으키듯 덜덜 떨기 시작한다.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걸까? 다행히 여관에까지 쫓아오진 않았는데 창문 밖으로 보니까 근처를 계속 서성이고 있고 그 이후 너무 무서워서 고생이 많았구나. 현민아가 진짜 인간이라는 전제하에 현민아가 겪은 일들을 풀어보면 마을 사람들은 현민아가 5마리의 마물 중 하나라고 오해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마을의 기묘한 행동들도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가 간다. 현민아가 이들에게 공포를 느끼듯
저들도 현민아에게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민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어떨까? 지금 현민아가 털어놓은 이야기 중 현민아가 느낀 감정만 살짝 바꾸면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로 변모한다. 생각에 거기 미치자 나는 나도 모르게 펜을 쥔 손을 살짝 떨었다. 피디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전화도 안 되고 너무 무서워요, 저. 진정하자. 아직 이 소녀의 정체를 모르는 이상 나 혼자 지레 겁먹을 순 없다. 나는 수첩에다가 인간이라고 적으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먼저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다소 건조한 말투가 흘러나왔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고 있다. 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내 말투가 현민아를 조금 안정시킨 모양이다. 나는 좀 더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 몇 가지 질문을 꺼냈다. 더 목격한 것들, 더 목격한 건 없니? 마을 사람들이요? 뭐라도 좋으니까. 저... 죄송해요. 더 이상은 잘... 그래? 어쩔 수 없지. 이 이상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은 오케이. 너에 대해서 말해줄래?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 뭔가 더 말할 건 없니? 네, 없어요. 별거 아닌 질문이었는데 상당히 동요하네. 그래? 현민아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 것 같다. 하지만 그걸 캐묻기도 애매한 상황인지라 나는 우선 넘어가기로 했다. 결국 건진 정보는 없네. 저는 이 마을엔 그냥 우연히 들어온 거예요.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서. 그러니? 사실 나도 안개를 헤매다가 여기 들어온 거거든. 무슨 안개가 이렇게 짙은지. 듣기론 거치는데 꽤 오래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 저는 이 근처에 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안개가 심하게 끼는 곳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 지역에 사는 현민아조차 이런 안개는 처음이라. 이 안개는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게 분명하다. 그것이 이 마을 사람이든 악마든 초자연적인 주술이고 연관되어 있을 거고, 근처에 산다 해도 여자애 혼자 오긴 좀 외진 곳인데 혹시 가족들이랑 같이 왔다 헤어진 거지? 네? 네, 맞아요. 맞아? 아닌데? 가족들은 이 마을에? 그런 현민아를 바라보던 나는 질문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쪽에서는 더 알 수가 없다. 덕분에 의심만 더 커져버린 듯하다. 죄송해요. 저 아무런 도움도 못 되고. 그러면 다 말해주면 되는데. 걱정 말고 이제 나머진 나한테 맡기면 돼. 알겠지? 감사합니다. 이 마을에 피디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이제 안심해도 돼. 자주 찾아와서 조사한 내용 알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현민아의 얼굴에 연하지만 밝은 미소가 떠오른다. 자신감 있게 말한 게 먹힌 모양이다. 뻔뻔하게 감정을 숨기는 건 내 피드로서의 장점이지. 그렇게 현민아와 나는 서로에게 정보와 감정을 속이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조금은 걱정이 된다. 만약 진짜 인간이라면 이렇게 서로를 속이는 게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아무래도 이 아이를 좀 더 깊이 알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조심하세요, 피디님. 이 마을 정말 이상하니까. 걱정 마. 이런 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네, 피디님만 믿을게요. 닫혀진 방문을 지켜보던 나는 머리를 긁으며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현민아, 저 아이에 대해선 어떤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짜잔! 지금까지 게임 내용을 짜잔! 어느덧 넷째 날도 끝난 거다.
그대로 다음에 몸을 눕힐까 하다가 오늘은 좀 씻고 자자는 생각이 들었다. 오! 드디어 오늘은 씻는구만? 9번째 날이 시작하자마자 이 마을을 나간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나에게 남은 시간은 4일뿐이다. 그간 모은 증거물들을 통해 의심스러운 사람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누가 인간일까? 샤워를 끝낸 나는 바로 담요에 몸을 던졌다. 휴식이 필요하다. 몸도 머리도. 나는 눈을 감았다. 이 이상은 내일 생각하도록 하자. 짜잔! 지금까지 내용을 짜잔! (4일차까지) 했나? 아, 이제 5일차구나. 오케이. 검열 삭제. 진동 소리와 함께 잠이 깼다. 바로 일어나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부터 쉬었다. 여기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또다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다시 눈을 감다. 눈 떠! 눈이 시기야! 잠들고 일어나면 그냥 이 모든 게 끝나 있고 그 결과가 어찌되든 그냥 그렇게 일어나야지. 몸뚱아리에게 명령하듯 내뱉으며 나는 몸을 일으켰다. 핸드폰에는 선택까지 4일이라는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4일밖... 오! 호수! 호수면 벌써 3번째 겪는 일이지만 앞서 경험한 잔혹한 현장을 상상하니 나도 모르게 몸이 부르르 떨려온다. 그 지옥 같은 광경을 또 봐야 한다.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가서. 발이 떨어지는 게 이상하다. 그쏘. 의지할 곳이 없는 고독감, 당장 며칠 뒤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 단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현실. 마음이 망가지지 않은 것이 놀라울 정도다. 그러나 지금은 움직여야 한다. 나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며 일어섰다. 움직여, 움직여! 카운터에 들어서자 여관 주인이 언제나의 미소로 반겨준다. 이른 아침부터 어딜 또 가시나? 이 여관 주인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어쩌면 내가 만난 그 악마의 눈이 되어주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 그 악마 본인일까? 알 수가 없다. 호수 갑니다. 산책이라. 하긴 요 근방의 경치가 괜찮긴 하죠. 안개만 없었어도 진짜 철경인데 말이지. 아, 예. 그쪽 얼굴이 절경이네요. 주인은 마지막까지 날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호수에 도착했다. 짙은 안개를 머금은 호수의 풍경은 차마 그곳에 발을 딛기조차 어렵게 만든다. 나는 한숨을 쉬며 어딘가에 있을 살해 현장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5분 정도 근처를 헤맸다. 피냄새! 아니 얜 피냄새만 맡으면 무슨 도트들이 들어가냐? 이 감각이 두려움만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차라리 거부감에 가깝다. 누군가의 죽음을 본다는 건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은 행위가 아닐까? 나는 굳은 다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고통이 스며들자 멈춰 있었던 다리가 움직인다. 가자. 냄새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엔 세 번째 살해 현장이다. 한때 자아를 가지고 살아있었을 존재는 하얗게 굳어있어 이미 아마 다시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원인이 되었을 상처, 거기서 흘러나온 피가 주위를 물들이는 광경.
그리고 주변의 기이한 흔적들. 나는 작게 한숨을 쉬는 걸로 이 모든 감상을 대신했다. 더 이상의 감상도 연민도 이젠 무의미하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만 집중하자. 전경부터 기록하자. 이거 어떻게 죽었나? 시체를 관찰했다. 길고 깊은 상처, 거칠게 찢겨진 상처. 자상? 길다란 돌 하나가 놓여져 있다. 의자? 재단? 종이. 이건 뭐지? 응? 이건 유서? 현혹 이 키워드의 증거. 어디 보자. 이렇다 할 단서는 없었다. 소환진이 깃발에 그려져 있다. 오케이. 아니 이게 뭔데? 이건 못 봐? 이거 뭐야? 동물의 시체. 오! 글자. 아에? 이건가? 글자. 그렇지. 구령어. 다 모았다. 구령어의 동물의 더 고통스러운 건 이제부터 만나게 될 여자들 중 하나가 그 현장을 만들어낸 범인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 여자들 중 분명 인간이 하나 있다. 나는 그 인간과 신뢰 관계를 쌓아둬야 한다. 잘 생각하자. 자, 그러면은 추론을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이번 세 번째 사건에는 현혹, 구령어, 아리오크의 진, 소환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다. 훼손과 호수, 강시일 수도 있고. 일단 사몬토레스는 구미호는 아니야. 그리고 뱀파이어도 아니고, 그리고 서큐버스도 아니고, 그리고 구령어스는 마녀나 강시일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다. 아, 최시리는 그냥 다 걸리네 이거. 어디 보자. 일단 한세이를 만나자. 한세이는 다 그냥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어. 가자. 렛츠고! 페가촌을 걸으며 한세이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본다. 한세이와 나의 표면적인 목표는 같다. 이 종교에 대해 알아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여겼다. 하지만 정작 한세이는 나에게 정보를 다 털어놓지 않고 있다. 이게 단순히 날 덜 신뢰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버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애초에 털어놓을 정보가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 그러니까 한세이가 인간이 아니라면, 자신의 모습을 적당히 지어내는 것뿐이라면 그럴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다. 무슨 생각해요? 깜짝아, 씨. 놀래라. 뭘 그렇게 놀래요? 한세이는 날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가방을 열고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런 한세이를 노려보았다. 좀 빈말이라도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괜찮느냐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정보는 좀 얻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한세희에게 말하기 껄끄러운 정보들은 꽤 많이 얻었지만 솔직히 뭐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갈피도 잡기 어려워요. 우린 이 마을에 대해 뭔가 캐보자는 정도만 합의했을 뿐 확실한 방향성도 안 정했잖아요. 가령 제가 쫓는 실종 사건의 공통점이라던가 나는 거기까지 말하고 뭔가 의아함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한세희는 단순히 실종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내가 쫓는 실종 사건에 관심을 가진 걸까? 혹시 나에게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던가. 공통점 말이죠.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뭡니까? 척 봐도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꽤 많이 사용된 수첩이었다. 제가 이번 조사를 위해 작성한 사건 일지예요. 사건 일지? 네, 제가 조사한 모든 게 그 안에 있어요. 한세희는 뭔가 굳게 결심한 얼굴이었다. 저번에 만났을 때 느꼈던 머뭇거리던 감정들은 사라져 있었다. 겨우 믿어주시기로 하셨군요. 네? 내 말에 한세희의 얼굴이 조금 붉어진다. 그동안 날 경계한 걸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건가? 나는 속으로 혀를 차며 수첩을 펼쳐들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한경태 씨는 동창이었던 권상현 씨와 동업자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8월 8일 정기 휴무를 하루 앞두고 둘 사이엔 다툼이 발생했고 증언에 의하면 업무 관련한 가벼운 다툼이었다고 한다. 8월 9일 정기 휴무라서 하루 종일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 8월 10일 새벽 2시 한경태 씨는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다. 전화를 건 건 아내인 강숙희 씨. 그 내용은 상현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종을 확인한 한경태 씨는 식당 일을 쉬면서까지 친구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결국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한 달 뒤, 한경태 씨는 횟집을 재개했다. 단골이었던 뉴스 기자는 횟집에 문을 닫았던 이유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권상현 씨의 실종을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자는 단골집의 주인이 실종된 사건이라고만 여겼던 것 같다. 9월 14일 평소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를 산책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반짝이는 물체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 장소였지만 오히려 그러한 장소이기에 기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다. 사시미 칼이 떨어져 있었고 칼날과 주변에는 혈흔이 뿌려져 있었다. 이때부터 사건의 흐름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기자는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시칼 검식 결과 시칼의 주인은 한경태 씨, 혈흔의 주인은 권상현 씨였다. 그리고 시칼에선 두 사람의 지문을 제외한 다른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후 사건을 신고한 기자는 권상현 씨가 실종되기 전날 다투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집중 취재하기 시작했다. 행적에 집중했다. 이렇다 할 알리바이가 없었으며 심지어 과거에도 범죄 경력이 있었음을 알아냈다. 한경태 씨는 과거 살인으로 복역했던 전과가 있었던 것이다. 기자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여론은 들끓었으며 경찰도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한다. 하지만 그 보도들은 한경태 씨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과 자극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결국 여론은 한경태 씨를 사실상 범인으로 만들어버렸고 한경태 씨는 피의자로서 구치소에 구금되고 만다. 한세희의 아버지 한경태 씨에게 닥친 일도 일이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제법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들어보셨겠죠? 아마. 한세희가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다.
관계자들의 이름이나 자세한 내막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살인범으로 복역했던 사람이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단기간이지만 꽤나 주목을 받았었다. 그리고 내가 존경하며 날 수랑에서 끌어올려준 오마노 기자가 취재를 주도한 사건이기도 했다. 마노씨 소식 들었어요. 저번에 취재한다는 그거 대박이라면서요? 지금 실검 1위던데요? 이거 한턱 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호들갑에도 오마노 기자는 예의 그 무표정으로 응수했었다. 뭐 지금부터가 시작 아니겠습니까? 부러웠다. 역시 오마노 기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한 방 터뜨린 것에 대해 축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 횟집의 단골이었다면, 내가 저 사건을 취재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자꾸 피어올랐다. 나는 오마노 기자가 부러웠다. 저 보도를 부러워했다. 한세희 씨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무죄를 믿는 거죠? 헤어스타일? 가족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냐고 말하고 싶은 거라면 그만둬요. 난 아버지의 알리바이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었으니까.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기자에 대한 존경심을 지키고 싶고 그의 특종을 부러워하는 과거를 변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한세희의 확신은 내 생각 이상으로 단단했다. 권상현 아저씨가 실종되던 그날 전 모처럼 아버지와 함께 집에만 있었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실 땐 거의 주무시기만 하세요. 가끔 깨서 물을 드시거나 식사를 하시는 것 정도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됐어요. 집에서 뭘 했는지, 하다못해 TV를 봤다면 어떤 내용이 기억나는지 대답하질 못하셨고, 정리하자면 아버지가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저의 일방적인 증언뿐이었다는 거죠. 한세희는 가족이다. 물론 가족의 증언이라고 해서 전부 무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주장에 명확한 근거와 합리성이 있다고 한다고 알고 있다. 한세희는 그걸 증명해내지 못한 모양이다. 그럼 세희 씨는 아버지의 무죄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권상현 아저씨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애초에 살해당하신 게 아니라면 아버지는 자연스레 무죄가 되니까 주변 조사를 먼저 시작했어요. 평소 권상현 아저씨의 행적, 행동 패턴, 특이점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죠. 그러다 보니 주목할 만한 정황들을 발견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정황이란 건? 다음 장 넘겨보세요. 나는 오마노 기자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기로 했다. 지금은 내게 닥친 일부터 해결하자고 결심한 나는 수첩의 다음 장을 넘겨보았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앞 사건의 일지와는 달리 여기서부턴 휘갈긴 듯한 메모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다. 보기 어렵죠? 설명드리자면 사라지기 일주일 전부터 흰색 옷을 고집했고, 하지만 내 입장에선 전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었다. 키워드 하나하나가 전부 내가 쫓던 사건들과 닮아 있었으니까. 2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자리를 비웠으며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목격담. 혹시 목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목욕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일주일 전부터 목욕에 상당히 신경 썼을 겁니다. 그리고 혈흔에 대한 묘사가 안 보이는데 흉기에 묻은 양을 제외하면 발견된 혈흔의 양은 소량이었죠? 맞아요. 어딘가 묘하게 달라진 말투에 나는 한세희를 슬쩍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한세희는 살짝 놀란 얼굴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뭐지? 목욕 이야기 때문인가? 나는 다시 노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부분은 뭐죠? 어디 봐요. 아, 그건 권상현 아저씨가 직접 그린 지도를 옮겨 그린 거예요. 이 부근의 지도죠. 여기 표시된 곳 보이죠? 거길 입구로 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잠시 정리해보자. 한세희 아버지의 동업자
권상현의 실종은 내가 조사하던 집단 실종 사건과 비슷한, 아니 거의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기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행동 패턴, 일주일 전부터 목욕과 흰옷에 집착하는 묘한 모습, 그리고 사라지기 전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모습. 그렇다면 권상현 아저씨의 실종 역시 내가 쫓아왔던 이 실종 사건의 한 조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아까 혈흔에 대해 물어보시던데 준성 씨가 쫓던 사건 패턴에 혈흔도 있었나 보죠? 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한세이가 지나치게 가까이 있음을 깨달았다. 오! 예스! This is 자해 흔적 데스. 자해였단 말이죠. 한세이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고작 자해 흔적 때문에 아버지가 살인범으로 몰렸다는 사실 때문일까? 나는 잠시 한세이가 생각을 정리하길 기다렸다. 준성 씨와 같이 그 현장을 발견했을 때부터 보통 실종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제 생각보다 네 거구나.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일지도 모르겠네요. 짐작 가는 건 없나요? 평소 종교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를 했다던가. 눈에 띄는 분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평범하셨죠.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었다는 건 실종된 뒤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우선은 이곳에 준성 씨가 조사했던 실종자들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어요. 혹시 실종자들 얼굴 기억해요? 실종자들과 마을 사람들을 대조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좀 어려워요. 마을을 둘러봤으면 아실 테지만 다들 어디서 마약이라도 한 마냥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그랬죠. 저 사람들이 제 친인척이라도 알아보기 힘든 판국에 사진으로밖에 못 본 사람들이라면 좀 무리죠.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라.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내가 쫓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다. 종교. 이곳은 실종자들이 모이는 마을인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실종자들은 어떠한 종교를 믿고 있었던 모양이고, 그렇다면 이 마을은 종교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뒀을 거예요. 최소한의 장치라 하시면 물론 교인들에 대한 관리죠. 동네 교회조차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명단을 만들잖아요? 한세이가 놀란 얼굴을 해보인다. 그 모습을 보자 나도 왠지 우쭐하게 된다. 그럼 그 명단을 찾으면 그 명단에 권상현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한세이는 흥분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다시 차분한 얼굴로 변했다. 그럼 방향은 정해진 것 같네요. 전 마을 외곽 쪽의 건물들을 조사할게요. 준성 씨는 마을 내부 쪽부터 조사해주세요. 뭐 그럽시다. 그럼 조사를 마치면 여기서 다시 볼까요? 그러죠. 한세이는 그렇게 말하며 몇 걸음 다가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을 위로 비스듬히 놓여진 그 손을 잠시 멍하니 보던 나는 반지를 끼워달라는 건가 싶어 손을 잡았다. 차갑긴 했지만 작고 예쁜 손이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해버렸다. 노트 달라고요. 네! 네. 여기. 긴장 풀어주려고 이래요? 네? 해본 말이에요. 그럼 나는 또 반지 끼워달라는 줄 알았네. 앉은 채로 한세이의 이야기를 곱씹어본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이 마을까지 왔다고 주장하는 한세이와 그 한세이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마노 기자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그런 오마노 기자를 보면서 슬럼프에서 벗어나 새롭게 붙잡은 사건이 하필이면 한세이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생각한다. 오마노 기자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져간다.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도 피어난다.
한세희에 대한 궁금증들과 이 사건들에 대한 정보들이 휘몰아친다. 수십 개의 생각이 동시에 머리를 짓밟아 어지럽기까지 하다. 나는 고개를 휘저어 그러한 잡생각들을 전부 털어버렸다. 하나씩만 생각하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페가촌을 떠났다. 지금은 단지 이 마을, 그리고 악마를 숭배하는 종교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다. 누구에게 가볼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되게 한 3개 정도 나온 애가 이거는 약간 서큐버스 각이 보여가지고 내가 서큐버스를 안 갔고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현혹 좀 더 조사하고 싶어. 잠깐만. 구령어 지금까지 구령어만 나왔네? 세먼트어 쓰는 사람은 아직까지 안 나왔고, 이 중에 셋은 구령어를 쓴다는 거고, 만약에 2명이 사먼트어를 쓴다고 해도 절대 구령어는 가면 안 되겠다. 구령어가 설마 4명이겠어? 안 그래? 일단 마녀 절대 안 가. 구령아 설마 내시겠어? 에이 설마. 강시 마녀 빼고 강시 서큐버스, 이건 거의 서큐버스 확정이라 생각을 했고, 이거가 뱀파이어가 이 폐교와 강 때문이었는데, 마녀는 구령어 쓰는 것 때문에 내가 안 갔고, 이거 그냥 뭐 한세희만 가고 싶어지는데 나는. 얘가 뭐하는 애였지? 동일 인물을 2번 연속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세희 각인데. 체린? 그래, 그럼 체린을 한번 가보자. 가자, 체린! 좋아, 유체린을 만나러 가자. 유채꽃을 닮은 그녀. 유체린은 늘 있던 그 자리에 있었다.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유체린은 내가 바로 뒤까지 왔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 준성씨. 유체린은 왠지 모를 반가운 목소리로 화답했다. 평소 유체린답지 않은 태도다. 무슨 일 조사는 좀 해보셨나요? 설마 놀고 있었던 건 아니죠? 네, 몇 가지 알아내긴 했습니다만. 뭐죠? 뭔데요? 나는 유체린의 다급함이 묻어있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진지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조사해본 결과 이 마을이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죽은 사람들에게 저항한 흔적은 없었는데 그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저항할 수 없었거나 혹은 저항하지 않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니, 그게 말이 돼요? 귀엽네. 종교라는 게 원래 그래요. 일반인의 상식 같은 건 전혀 통하지 않죠. 체린 씨는 이 마을이 불법 조성된 마을이라고 하셨죠? 네, 그건 확실해요. 이 주변 부지는 우리 회사에서 90년대에 매입한 뒤로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곳에 사내 데이터에도 없는 마을이 존재한다면
허락도 없이 마을에 조성했다는 말밖에 안 되니까요. 제 생각도 같아요. 다만 이 마을은 조성된 목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하다면 외부와 마을을 단절시키는 안개, 잘 발견되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그리고 자신들끼리 모여 살며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저항 없는 살인.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건 하는 건? 비밀스러운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외부로 알리는 걸 극도로 꺼리고 있죠. 아마도 종교에 관련된 무언가일 겁니다. 사실 난 이미 이곳이 실종자들로 가장한 종교인들이 모여서 조성한 마을이라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까지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 유채리는 무언가 깊이 생각한다. 아무래도 저번 만남과 비교해서 날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 단순히 겁먹은 게 아닌 건가? 혹시 저번처럼 마을을 들쑤시고 다니다가 뭔 일이라도 낸 건 아니겠지? 걱정해준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네? 아까 말했잖아요.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인사할 때 했잖아요. 말 안 했어요. 준성 씨가 제 말에 집중을 안 하신 거겠죠? 왜 이렇게 화났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들 저한테 무언가 원하고 있어요. 처음엔 재개발에 관련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을에서 절 볼 때마다 불길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몰래 절까지 하더군요. 저라는 걸 들키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기까지. 오, 이건 일반적인 행동들이 아니잖아요. 난민들이 자기들을 쫓아낸 기업인에게 할 만한 짓들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개발로 쫓겨난 난민들이 아니라 어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라면 납득이 가능해져요. 안 되겠어요. 이제 전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일단 이곳을 나가죠. 나가자고요? 그럼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어찌 알아요? 답답한 소리 말고 따라와요. 준성 씨, 차는 가져오셨죠? 차를 가져오긴 했는데 머리를 긁었다.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은 애초에 나갈 수가 없다. 그것도 초자연적인 주술로 인해서. 하지만 유채린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거지? 뭘 그리 고민해요? 빨리 가자니까. 아마 못 나갈 겁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좀 더 뻔뻔하게 나가볼까? 유채린 씨는 주술이나 저주를 믿어요? 뜬금없이 뭔 소리예요? 미스터리 추적을 찍다 보면 별의별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중 일반 상식으론 믿기 힘든 이야기들도 많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특정 종교들은 잊혀진 주술이나 저주를 이용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유채린이 급속도로 썩어간다. 흡사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가 옥장판 팸플릿을 꺼낼 때 그런 표정을 보는 듯하군. 그래서 뭐요? 결론이 뭔데요? 이 마을 지금으로선 나갈 수 없어요. 저 안개가 있는 한 절대로요. 별 진짜. 유채리는 벌레를 씹은 표정을 지어 보인다. 잘 안 먹힌 모양인데. 직접 체험시켜주자.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빠르시겠군요. 어차피 채린 씨도 나가시려면 제 차가 필요할 테니 그쪽으로 가시죠. 나는 그렇게 말하며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대로 앞장섰다. 조용히 투덜거리는 유채린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사실 나로서도 생각이 복잡하다. 유채린에게 그 안개를 직접 체험시켜주는 건 꽤 도박인 것이다. 하지만 유채린을 제멋대로인 채로 두는 건 더 위험하다. 미친 마을 같으니 나가자마자 바로 신고해야지. 불쾌소원? 유채린은 적극적으로 이 마을에서 나가고 싶어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치게 높다.
이 두 개의 요소가 합쳐지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불안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에 다소 위험하더라도 유채린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이벤트가 필요하다. 유채린을 확실하게 억눌러둬야 한다. 그런데 어딜 가요 지금? 이쪽 길로 가는 게 안전해요. 사람들 눈에도 덜 띄고. 그렇게 말하며 오르막길을 계속 걷는다. 이쪽 길은 산을 통해 조금 돌아가는 내가 봐둔 탈출 루트 중 하나다. 지나치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각된 루트이지만 지금으로선 이쪽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괜히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다간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진짜 쓸데없이 돌아가네. 자기 때문인 걸 모르는 유채리는 그렇게 궁시렁거린다. 저 성격을 눌러놓지 않는 이상 앞으로 고생길이 훤할 것이다. 어느덧 우린 마을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나를 계속 맴돌게 만들었던 불길한 나무 근처에 도착했다. 나는 얼마 전 여기서 이 마을을 나가기를 포기했다. 또한 이 마을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공포를 이제 유채린에게도 체험시켜줄 것이다. 뭐해요? 갑자기 멈춰서. 아닙니다. 가시죠. 나무를 스쳐 지나갔다. 안개에 휩싸인 길을 걷는다. 길은 기이할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다. 마치 끝이 없는 안개를 걷는 것처럼. 차를 도대체 어디다 둔 거예요? 뭘 했다고 힘들어해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 그게 아니라 이 길이 끝날 기미가... 뭐야? 유채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지금까지의 여유로운 태도는 사라져 있었다. 나가려도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요. 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방금 보셨잖아요. 빙빙 돈다고요. 아무리 정면만 보고 걸어도 여기로 돌아와요. 이런 지역적 미스테리 현상은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버뮤다 삼각지대죠. 인정하세요. 세상엔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봐요 좀! 생각하고 있잖아! 어쩌다가 길을 잘못 든 거 가지고 의기양양해져서 별 헛소리를 다! 무서우면 거기 있어! 나 혼자 갈 테니까! 끝까지 제 멋대로군. 나는 일부러 말리지 않고 그대로 서서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이 빌어먹을 길은 왜 이리 길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라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만 포기하시고. 와 한 손가락네. 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나는 그런 유채린이 마음을 다잡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마을 쪽으로 걸어갔다. 같이 가요! 왔던 산길을 다시 걸으며 나는 유채린과 단 한마디의 대화도 하지 않았다. 다른 특별한 일도 없다. 중간에 유채린이 지갑을 떨어뜨리고 투덜거리며 주웠다던가 혹은 내가 잠시 신발끈을 묶었다던가 하는 정도의 일만 일어났을 뿐. 유채린을 보니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손에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기도 했고. 유채린 씨, 저기... 왜? 깜짝 놀라며 뒤로 넘어지는 유채린을 간신히 붙잡았다. 덕분에 유채린은 다소 웃기는 모양으로 나에게 매달려 있게 되었다. 놔요! 아니 붙잡아줘도 뭐래. 씨. 뭐 저렇게까지 놀라는 거야? 갑자기 말 걸지 말아줄래요? 말하기 전에 말을 한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여간 왜 불렀는데요? 별 웃기는 상황이군 정말. 그런데 그러고 보니 유채린을 왜 불렀더라?
유채린의 급작스러운 반응 덕분에 이쪽도 생각하던 걸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응? 뭐지 저 빨간 건? 아까만 해도 없었는데. 나는 그 물건을 자세히 보았다. 저런 게 있었으면 분명 눈에 띄었을 건데. 나는 성큼 다가가 그 물건을 집어들었다. 뭐야 이건? 주머니 속의 내용물을 꺼내들었다. 응? 그건 네? 아니 그러니 응? 뭐지? 부적이었다. 몇 달은 지니고 다닌 것 같다. 이거 네? 유채린 거예요? 제 거요? 강시? 강시? 미신 같은 건 안 믿으신다고. 부적을 빼앗겼다. 이게 왜 나한테 있었지? 이거 내 운전기사 거예요. 어쩌다가 내 주머니 속에 들어왔나 보네요. 이딴 건 이렇게 던져버려야죠. 그렇죠?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방금 보셨지만 여긴 나갈 방법이 없어서 우선 여관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조사를 좀 더 해보죠. 어딜 가시게요? 조사해야죠. 여기서 나가기 싫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럼 여관에 가서 기다리세요. 함부로 나다니지 말고. 자, 유채린의 반응은? 알겠어요. 유채린은 불만족스러운 얼굴로 마을로 향했다. 나는 그런 유채린의 뒷모습을 보며 한 가지 확실히 알 것 같았다. 유채린은 애초에 그렇게 강한 인간이 아니다.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척, 대단한 척 다 하지만 실상은 부적을 품에 놓고 다닐 정도로 미신도 잘 믿고 아니면 강시거나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제법 고분고분해진다. 그렇다면 아예 완벽하게 짓눌러서 얌전히 처박혀 있도록 만드는 게 낫겠다. 좋아. 유채린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라도 묶어놓지 않으면 나는 유채린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좋아! 조사 타이밍! 렛츠 꼬돌이! 아이 왜 오늘 한 곳밖에 못 본대? 이번에 호수에서 나왔으니까 호수를 가볼까요? 아니면은 숲을 가볼까요? 숲을 가봅시다. 숲에 자재창고? 아니야. 공사장? 폐가? 학교? 아니? 공사장. 오케이. 이곳을 집중적으로. 별거 없네. 찢어진 건가? 막시무. 드럼통. 아니 뭐 없네 여기? 생각보다. 철제. 아니 못 열어? 책 2권. 책 사이에 뭔가 있다. 전단지. 이거? 오! 구미호! 그리고 아니 이거 열 수 있는 뭔가 없을까? 이 철제? 공구 오케이 이거라면 잘못. 오케이 다시.
다시? 그냥 나 광클하는 건 줄 알았어. 야! 오케이! 마녀를 추적하다. 또 어디 뭐가 있을까? 이거? 구미호! 오! 오늘은 되게 구미호가 많이 나오네요? 다 모았다, 다 모았다. 아! 나 증거 모으는 거 왜 이렇게 신이 나지? 증거. 나 증거 빨리 이거 보고 싶어. 구미호. 이거, 이거는 개 쓸모없음. 그렇지. 에? 뭐야, 이거 뭐, 더 볼 거 없어? 아니, 이거 말고 뭐지? 이건가? 뭐 있는데? 사건 단서인가? 어떻게 보는 거더라? 아, 이거다! 이거다. 마물 정보. 자, 어디 보자. 에? 아, 현혹. 마녀는 현혹을 한다. 그리고 구미호는 사문서 쓰는 거 알고 있었고, 무언가 관통된 모습. 됐어. 야, 이게 다야? 아,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체를 관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미호는 절대 아니었고, 요거의 가능성이 있고. 아, 근데 구미호는 사문서 쓰니까 이거 아니고, 훼손이니까 이거 구미호 아니고. 뭐야, 그냥 개 쓸모없는 정보들인데 오늘은? 마녀 현혹을 한다. 오! 여기 최실이 제외. 아, 현혹의 구령어. 현민아도 그랬던가? 뱀파이어. 아, 얘는 그냥 장소 때문에 내가 해놨구나. 이거는 최실이 각인데? 최실이 안 해. 최실이 선알이 안 해. 나는 이번에는 현민아를 보러 가볼까? 현민아를 보러 가보자, 이번엔. 좋았어. 현민아 보러 가자, 현민아. 여자랑 만남. 현민아. 왜 그 여자 얼굴이 떠올랐을까? 생각해보면 어느새 세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나 역시 의심되는 사람과 덜 의심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나뉘고 있었다. 누가 인간인지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간인 사람과 신뢰를 쌓는 거 역시 중요하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남은 저녁 일과는 그 사람과 보내기로 하자. 현민아-상. 벌써 얘를 내가 4번이나 만났어? 이번에 세 번째 만남 현민아 보러 가보겠습니다. 현민아, 그 아이는 나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것이 의외로 별일 아닌 걸지도 모른다. 가령 현민아가 집안의 귀중품을 훔쳐 가출한 소녀라든지, 마약을 하다가 걸려서 숨어 지내는 아이라든지, 국가 전복을 꾀하는 간첩이라든지, 뭐 이런 수준은 지금의 나에게 있어선 아주 가벼운 일이라는 것이다. 악마의 하수인인 괴물이 사람으로 변장해 나를 속이고 있다는 현실에 비해보면 뭔들 가벼운 일이 아니겠냐만, 나는 현민아의 방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혼자 피식 웃어버렸다. 귀신은커녕 외계인의 존재도 믿지 않았던 내가 이런 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었던 것이다. 사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한가한 생각을 하며 나는 현민아의 방문에 손을 뻗었다. 님이세요? 나예요. 들어오세요.
조심스레 문을 여는 미나를 보니 내가 겪었던 일들이 꿈처럼 느껴진다. 미나는 그저 문 앞에서 긴장한 내가 바보 같을 정도로 평범한. 나는 잠시 그런 미나를 바라보다가 미나의 방으로 몸을 옮겼다. 미나는 내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저 아이는 이 마을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하긴 내가 저번에 들었던 그 일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럴 법도 하다. 어린아이가 겪기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을 테니. 문득 얼마 전 떠올렸던 추리가 떠오른다. 이 마을 사람들은 내가 찾던 실종자들일 확률이 크다. 주변 사람들에겐 멀쩡해 보였던 그 실종자들이 이런 어린 소녀를 공포로 몰아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소름 끼친다. 괜찮아졌어? 네. 전혀 안 괜찮아진 얼굴인데 나는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말을 돌렸다. 평소엔 뭐라고 지내? 혼자 심심할 것 같은데. 저 그냥 독서요. 책 읽어요. 독서? 그렇구나. 저번에도 느꼈지만 현민아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왜 이런 것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아이가 평소 독서를 하고 지내는 게 아니란 건 확실히 알겠다. 날 아직 믿지 못하는 건가? 아님 다른 이유가 있나? 하지만 무슨 말을 할까? 나는 잠시 현민아의 방을 둘러보기로 했다. 응? 방을 둘러보던 나는 어떤 물건을 발견했다.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실루엣. 헉, 그러니까 그건 관의 형태였다. 빰 빠바밤 빰 빰빰빰빰빰 빠밤밤 빠바바바밤 빰 빠바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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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로 놀래키지 말라고 이 미친 새끼야. 아 존나 놀랐네. 아 씨. 왜 언제 내요? 보세요. 아니 그냥 방송리가 잘 되어있다 싶어서 내 어깨 너머의 그 관을 바라본다. 나 역시 다시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관 형태의 실루엣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잘 보인다. 아씨, 숨기려면 좀 제대로 숨기든가. 저건 뭐야? 내가 생각해도 꽤 대단한 용기로 먼저 말을 꺼내본다. 잘 모르겠어. 현민아는 무언가를 포기한 듯 담요로 다가가 그 관처럼 생긴 모양을 다시 꺼내어 돌아왔다. 그래, 그건 정말 관이었다. 이건 관짝이니? 대신 관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에? 뭐야? 이건 그러니까 게임기? 게임기예요. 조심스레 그렇게 말하는 현민아와 난생 처음 보는 괴이한 모양의 게임기를 번갈아 바라보는 나는 반쯤 멋없이 나가 있었다. 아 존나 놀랐네 진짜. 게임기? 네, 그 게임이 돌아가는 기계라는 뜻인데 아니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잠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게임기를 보고 겁에 집어먹었다 이건가?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허무한 결론이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었던 걸까? 아 이거 실제 상황이었으면 그냥 개 찐따마냥 그냥 관작 보고 옆에 가까이 온 거 보고 존내 놀래가지고 소리에 확 질러버리면 미친년 되는 거 아니야. 겉보기엔 꽤 오래된 게임인 것 같다. 게임을 즐겨본 지 워낙 오래되었지만 요즘 게임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생각해보면 이 게임은 적어도 수십 년 전에 나온 게임으로 보인다.
비유하자면 내가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과 비슷한 느낌이다. 신기하네. 게임기를 관 모양처럼 만들다니. 무심코 스틱을 건드려 본다. 오, 가짜는 아니네. 그리고 그 많은 게임들 중 나는 너구리 전사들이 적을 무찌르며 모험하는 게임을 즐겨하곤 했지. 뭐였더라? 그 너구리들 나오는 게임에서 숨겨진 캐릭터를 고르는 방법이 아위위 아위. 물론 별일이 생기진 않았다. 나는 잠시 변화없는 게임 화면을 바라보다 피식 웃어버렸다. 순간적으로나마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슈퍼 너구리 2? 응? 방금 그거 슈퍼 너구리 2에서 골드 너구리 고르는 커맨드 아니에요? 그 게임이 슈퍼 너구리 2였나? 근 20년 만에 처음 안 사실이다. 그냥 너구리 게임이라고 불렸으니까. 네, 맞아요. 골드 너구리 고르면 모든 너구리가 쓰는 기술 다 쓸 수 있었잖아요. 그 캐릭터 이름이 골드 너구리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우리 동네에선 초너구리라고 불렀는데. 아니, 그보다 저 어린애가 그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관짝이 있었다가 그런 건가? 덩치만 봐선 다 큰 어른 같은데 저렇게 눈을 빛내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어린애의 얼굴이다. 이 게임이 슈퍼 너구리 2와 같은 개발사에서 만든 거긴 해요. 하지만 커맨드를 그대로 살리진 않았어요. 애초에 히든 캐릭터도 없고요. 현민아가 한층 밝아진 얼굴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며 게임기를 조작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럽다. 전혀 다른 밝은 모습이... 아니, 밝은 정도가 아닌데 저거? 나는 그냥 얌전히 듣고만 있었다. 모처럼 현민아가 마음을 열고 있다. 잠시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게임이 작동된다. 오. 그리고 세상의 암흑으로 뒤덮인다. 그 캐릭터는 당황한 얼굴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칼 하나를 들고 모험을 떠나기 시작한다. 어째 슈퍼너구리 2와 비슷한 오프닝이다. 오프닝이 슈퍼 너구리 2랑 비슷하죠? 애초에 슈퍼너구리가 뭔데 씹더가. 근데 너가 어떻게 그 게임을 아는 거야? 내가 한 20년 전에 했던 게임인데. 워낙 명작이라서 모르는 게 이상하죠. 횡스크롤에 격투 게임과 RPG를 접목시킨 독특한 게임인걸요? 그렇게 유명한 게임이었나? 개발사가 슈퍼 너구리 2 이후 장르 변경을 꾀했다가 전부 혹평받고 이 작품에서 다시 고전 횡스크롤류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슈퍼 너구리 2의 자체 오마주가 많아요. 그래픽이나 음악도 일부러 고전풍이 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리 오래된 게임은 아니에요. 감성 자체는 올드하지만 이 인터페이스의 구조가 실덕 새끼. 세련됐잖아요. 고전 팬들에게 추억 난 넘기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서 존나 말하네. 정말 대단한 게임이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 그뿐이 아니에요. 이 게임 개발자가 누구냐면요. 정말 신났구만. 게임의 스토리를 물어보는 게 쟤가 좋아하겠지? 게임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스토리가 어떻게 돼? 스토리요? 드라큘라 때문에 이 세상이 밤으로 뒤덮여요. 그래서 태양을 찾으러 가는 내용이에요. 태양? 태양을 찾으러 가면서 드라큘라의 부하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드라큘라 성까지 도착하는데 이상은 안 돼요. 엔딩 스포일러가 되거든요. 아니 이 새끼. 스토리가 복잡하다고 좋은 게임은 아니에요. 이건 직접 해보셔야 느끼는 건데. 직접 해보실래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공격이고요. 현민아는 외투까지 벗어던졌다. 그 열의가 반갑긴 한데 좀 무섭다. 그 얼굴은 가장 즐거워 보였다. 조금 분위기를 맞춰주기로 할까? 얘들아 오해치면 안 돼! 얘 학생이야 학생! 예! 라고 쳐야 돼. 이런 꼬마야!
잠시 현실을 잊고 간만에 재밌는 시간을 보낸 것 자체는 좋지만 나에겐 흘러가는 시간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다. 가셔야 돼요? 아직 다람이 부츠도 못 구하셨는데. 미나가 아쉬움과 약간의 두려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모습이 보호 본능을 일으켜 내 발걸음을 떼기 어렵게 만든다. 아, 그러게 너무 많이 죽어서 한 판도 못 깼네. 내가 옛날 오락실 다닐 땐 동네에서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거든? 다람이 부츠 구하면 진짜 재밌어지는데. 알았어. 다음에 꼭 같이 구해보자. 고집부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현민아의 머리를 토닥이며 나는 몸을 일으켰다. 현민아는 나를 따라 종종 걸음으로 나를 배웅한다. 나랑 거의 차이 없는 큰 키가 새삼스레 눈에 들어온다. 워낙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현민아라서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저 또 오실 거죠? 응, 뭔가 알아내면 바로 올게. 이 마을 사람들이 당장 뭔가 할 것 같진 않으니까 마음 편히 먹고 있어. 알겠지? 네. 그 모습이 어쩐지 기특해서 나는 다시 한번 현민아의 머리를 가볍게 토닥이려 손을 뻗었다. 현민아가 무릎을 굽힌다. 뭐야! 어이! 이렇게 막 머리 막 함부로 막 토닥여주고 그러면 안 돼. 그거 다 호감으로 생각하고 막 그런다고. 네. 몸 조심하세요. 아, 나 옛날에 어떤 오빠가 머리 한번 쓰다듬어준 것 때문에 이 오빠가 나 좋아하나? 하고 행복회로 돌렸었던 적이 갑자기 기억나네. 아, 나 진짜 순식간으로 그 토닥토닥 받는 여자 입장에서는 와, 나 진짜 이 오빠 뭐지? 싶다고 진짜로. 금사빠. 아니, 금산빠는 아니다 내가. 아니 근데 그렇게 잘해주면은 약간 좀 뭐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 그때가 내가 18살이었나? 혼자 남겨지는 게 어지간히도 두려운 모양이지. 마음이 참 여린 소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 소녀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 여기에 온 이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나를 분명... 발음 왜 이래? 벌써 해가 져 있었다. 좋아, 자자. 내일도 열심히 파밍을 해야 돼. 스토리. 오늘처럼 해나가면 알아낼 수 없다. 두 곳을 알아내야 돼. 두 곳. 선택까지 3일이면 3일이구나. 오케이. 벌써 아침인가? 잠을 잘못 잔 것 같다. 선택까지 3일. 오늘은 안 오나? 오늘은 안 오네. 아싸! 오늘 두 곳 파밍 가능. 일단 눈을 좀 더 붙이면 안 돼! 일어나! 아니 일어나. 아니 빵 먹으러 이러다 점심 일어나. 두어 시간을 더 자고 일어나 여관을 나섰다. 흐렸던 정신은 꽤 맑아져 있었다. 역시 조금 더 잔 것이 정답이 아니야! 아침 공기가 상쾌한 건 사실이니까. 오전 데이트를 시작해보자. 우선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좋겠다.
이 둘은 일단 안 가고 싶은데, 서큐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마녀라고 생각을 하고, 아닌가? 아니, 내가 이걸 왜 마녀라고 생각했지? 뭔가 하나 되게 마녀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거였나? 아니다. 내가 그냥 마녀는 그냥 구령어 쓰는 애들은 내가 다 거른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가 사몬트오 쓰는 애랑 그런 애들만 찾으러 다녔지. 사몬트오 나 아직 언어 안 알려지네. 일단 딴딴딴딴 구미호 한세이 보러 갈래. 한세이 이거 왠지 한세이 코인이 떡상할 것 같다니까. 가자. 좋아. 렛츠 고. 페가촌에 도착했다. 왔어요? 날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니 그보단 내가 구해올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 뭐라고 변명한다. 저기 마을 외곽에 있는 회관 알아요? 회관이요? 꽤 큰 마을 회관이 있어요. 그런 곳이라면 주민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을까요? 마을 회관이라 개인적으론 종교시설 쪽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만 아무런 정보도 없이 나타난 알거지가 그런 말을 해봤자 설득력도 없겠지. 확실히 가능성은 있는. 지금으로선 가능성도 사치예요. 우선 조사해보죠. 행동력 개쩌네. 나도 빨리 저렇게 찾아야 되는데. 아직 내부 조사는 안 해보셨나봐요. 주민들의 방문 빈도가 잦고 불규칙적이라 혼자선 위험해요. 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이 움직여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한세희의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있었다. 아마 오늘 나와 만나기 직전까지 마을회관에 안전하게 진입할 방법을 고심했겠지. 이제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는 여기저기 신경 쓸 곳이 많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론 한세희 혼자에게 떠넘긴 셈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우린 말없이 걸었다. 한세희는 피곤해서 나는 그런 한세희에게 미안해져서. 여기에요. 회관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아무래도 큰 회관이 필요 없는 규모의 마을이니까. 회관 정문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는 마을로 향하는 큰 길이 보인다. 그리고 거기엔 마을 사람들 몇 명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회관과는 꽤 떨어져 있긴 했지만 당당히 정문으로 바로 가면 들킬 만한 거리다. 정문으로는 못 가겠는데요. 따라와요. 어디 가요? 저쪽에 뒷문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죠. 한세는 이미 마을 회관까지 진입할 계획 자체를 세워둔 모양이다. 믿음직한 세이의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이래서야 내가 할 일도 없겠다 싶은 묘한 아쉬움이 느껴진다.